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개 속 장세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있습니다. 1970년부터 현재까지의 심리 지수 그래프인데요. 최근 소비자 심리 지수가 70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 수치는 작년 3월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보다 소비자 심리가 훨씬 더 위축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심리 지수가 낮아진다는 것은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이 지수를 최근 5년 그래프로 다시 뽑아봤습니다. 작년 3월보다 현재가 훨씬 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낮죠. 구매하고 물건을 사겠다고 하는 소비자들의 심리가 위축돼 있다는 뜻입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 그렇지만 10월 미국 소비 판매가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1.7%나 증가했다는 기사입니다. 미시간 대학이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는 낮는데 미국에서 소매 판매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약간 상반되는 통계와 현상이 발생하고 있죠.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9월에 이어서 10월에도 주택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오르긴 올랐지만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10월에는 1.13%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른 기사에 의하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7주 연속 0.1% 이하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세와 매도세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고 분석을 해놨습니다. 다른 기사에 따르면 서울에 아파트를 팔자로 돌아선 사람들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매물이 4만 5천 개나 쌓였다고 합니다. 이분은 전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요. 김경민 교수 9월 8일 날 유튜브 심사인당 채널에서 내년 말까지 서울 최대 17%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다시 인터뷰를 하면서 부동산 조심해야 된다고, 그리고 지금은 살 때가 아니다라고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가계소득이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가구주 32%가 소득이 줄었다고 합니다. 한국은 가계빚 규모가 굉장히 높죠. 눈덩이 가계빚에 자산시장 붕괴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퍼펙트 스톰이 오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의 기사가 중앙일보에 실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요국 GDP 대비 가계부채율이 한국이 제일 높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우리나라도 계속 물가가 오르죠. 10월 생산자 물가가 8.9% 올라서 13년 내 최대라고 합니다. 이번 달 25일 날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올해 마지막 회의가 열리죠. 현재로서는 2.5포인트 금리 인상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번 주 목요일 어떻게 될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한국이 가고 있는데 중증 환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중환자 병상까지도 비워야 할 형편입니다. 정부는 수도권 병상 부족이 심각함을 인지하고 중환자실 통합 관리에 나서겠다고 국무총리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화상으로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죠. 교류하자고 서로 얘기는 했지만 구조적인 입장 차이를 여전히 보였습니다. 정상회담 하루 만에 양국은 언론인 비자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사람이고 국가고 만나야 모든 일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바이든 대통령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라는 말을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계속 중국을 압박하는 형세입니다. 지난주 15일 중국 북경에 증권거래소를 새로 열었습니다. 그래서 선진과 상해에 이어서 북경 세 번째 증권거래소가 열렸죠. CNN은 분석하기를 중국 공산당이 일부 대형 기술 업체에 집중된 부와 권력을 분산하기 위한 의도로 북경 증권거래소를 열었다고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긴장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로 러시아군이 병력을 이동하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는지 안 하는지 예의주시하겠다고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겨울이 가까워지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는데 전략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러시아와 유럽 사이에 새로운 가스관 노르트 스트림 2가 공사가 끝났고요.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이 행정적 절차를 이유로 승인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현재 가스값이 17%나 급등했다는 뉴스입니다.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그러긴 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유럽 사이에 뭔가 일들이 매끄럽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긴축을 하겠다고 선포하고 나서니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와 우려 속에 달러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16개월 만에 최고로 올랐습니다. 이것이 달러 인덱스 주간 차트인데요. 올 초부터 시작해서 계속 오르고 있죠. 이 그래프가 상승한다는 것은 달러 가치가 오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텍사스 원유 주간 차트입니다. 몇 주 전부터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세로 접어들었죠.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원유 가격이 가장 중요합니다. 원유 가격이 이렇게 하락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어느 정도 잠재우는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원유가 하락해서 그런지 금 선물 차트인데요. 금은 지난주에 약간 하락했죠. 은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하락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 1년 차트입니다. 최근 오르다가 지금은 약간 주춤해져 있는 상태죠. 자, 이것은 미국 2년물 국채금리 1년 차트입니다. 2년물을 보면 최근에 금리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잘 알 수 있죠. 거의 최고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미국 S&P 500 지수 주가 차트입니다. 이번 주는 0.18% 상승해서 거의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S&P 500 연초부터 지금까지 주가 그래프입니다. 계속 올라왔죠. 현재 거의 27%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죠. 한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 3분기까지 이익을 살펴보니까 역대 최대라고 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 반도체 주가가 지금 안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상장된 기업의 이익이 역대 최대라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지난주 말에 애플이 완전 자율주행을 하는 전기차를 이르면 25년에 내놓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기사를 블룸버그 통신이 내놨습니다. 애플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에 우리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뉴스가 한국 증시에 굉장히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주가가 나흘 만에 상승했고 특별히 애플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LG전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아울러 자율주행차가 나온다고 하니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 가격도 오르고요. 그리고 5G 통신 장비 주식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외국인이 2조나 순매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외국인이 계속 한국 증시에서 주식을 내다 팔았거든요. 이제 한국 증시 가격이 충분히 싸졌다는 의견이 우세해졌는지 11월부터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현상이죠. 코스피 주가 차트 지난 일주일 보시면요 0.62%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보합세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코스피 주가 차트 연초부터 지금까지의 그래프인데요 0.9% 올랐습니다. 그냥 보합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2950선에서 3000선을 계속 지지하고 있고요. 11월 달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 날에는 강하게 주가가 반등을 했죠. 그래서 앞으로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한국 주식이 현재 많이 오른 미국 주식보다 수익률이 더 좋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이번 주에는 안개 속 장세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안개 속 장세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 소비자 심리 지수는 작년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일 때보다 현재 더 낮습니다. 그런데 10월 실제 소비자 판매는 예상보다 증가했죠. 그래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혼동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은 나쁘지 않은 현상입니다. 유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금과 은 가격도 지난주에는 주춤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영상으로 진행되었는데 별다른 성과는 없이 끝났습니다. 한국은 다음 주에 금리를 0.25% 올릴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은데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대출과 빚을 내서 주택을 많이 샀기 때문에 그렇죠. 한국의 주택시장은 현재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누가 대권을 잡느냐에 따라 향방이 걸린 듯 모든 사람이 주택시장이 어떻게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11월 들어서 외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금요일 19일에는 애플카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국 주식 중에서 5G, 통신, 전기, 전자 쪽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분야가 원래 우리 한국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쪽이죠. 그래서 이쪽 주식을 계속 외국인들이 산다면 우리나라 증시는 앞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30번째 시간을 마치면서 저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을 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오늘 야고보 기자는 경건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이라는 표현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통해서 기자는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경건이란 약자를 돌보고 자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기를 지킨다는 것, 나를 지켜서 세상과 닮지 않고 세상과 비동시적으로 살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때입니다. 자기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진정으로 위대한 인물입니다. 경건이란 사회적 약자를 돕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임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